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12-6 이제 시작할게요. 얘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대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인데요. 실제 사례가 마케팅의 매니저에게, 그러니까 마트의 매니저에게 우리 이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걸 예측하라고 했지. 근데 통계에 의해서 그동안 쭉 해왔던 걸 평균 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도 평가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올해는 경쟁자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어요. 이런 경쟁자의 행동에 의해서 그 변화가 생길 것 같다가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 방식, 통계적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 결국 주제는 두 가지의 대조관계이긴 하지만 그걸 결합하고 평균 내고 통합하고 이쪽이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휘가 명확한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그 키워드를 갖다가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약문이라든가 글의 흐름, 내용적인 거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시작할게요. 이 블랙버그라는 사람과 스티븐 호치라는 사람이 어디에 주목했냐면 대리아를 일단 조건이 있어요. 변화하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똑같다면 통계적인 자료로만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근데 환경이 변한다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명확하지 않으면 consistency가 또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좀 많아요. 일관성이죠. 일관성이 항상 미덕이다. 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결국 일관성이라는 게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늘 일관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미덕이라는 게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주목했냐면 one of the advantage 인간의 판단력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은 능력인데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사람 두 사람이서 주목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에 and 다음에 that 나왔잖아요. 요 대시 누구와의 병렬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대시 있고요. 여기도 대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갖다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두 분이 어디에 주목했냐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항상 좋다라는 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했고요. 그리고 one of the advantage 인간의 판단력 중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라는 걸 결국 대절을 주목한 걸까요? 이 대절이 불분명하다는 걸 주목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요 대과의 병렬일까요? 아니면 요 대과의 병렬일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 대절의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어떻게 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대절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대절이 병렬가 되죠. 이제 정리할게요. 대충 이게 뭔 소리지 하면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두 분이 주목한 내용이 뭐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항상 미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장점이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두 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를 탐지한다와 일관성이라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일관성이라는 건 항상 똑같은 거고요. 변화를 탐지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일관성은 안 좋을 수가 있고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게 어디에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요게 바로 이 사람들이 주목한 내용이죠. 요 이해를 잘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방식, 기계적 계산 방식 같은 게 일관성인데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일관성이 항상 미덕인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변화를 탐지하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판단력의 장점이고 좋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 요 대절과 요 대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절을 it is not clear that 예와의 병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긁고 나서 쭉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법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별것도 아니지만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advantage에 s가 붙었고요. 동사는 이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쉬운 거지만 이 글의 이해가 더 어렵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신경 드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주제가 나옵니다. 이분들의 주목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it might be advantageous, advantage의 형용사형인 advantageous, OS 붙인 거니까 뭐가 더 장점적이고 유리하냐면 이게 주제예요. combine이 또 키워드예요. 결합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결합하냐?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인 모형을 갖다가 결합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비교해볼까? 인간의 판단력은 뭐다?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딱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는 거지. 근데 통계적 모델은 뭐다? 일관성이죠.
통계를 내게 될 평균을 내니까 항상 일정한 이러한 값이 나오겠죠.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이 이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결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근데 뭐 함으로써 했냐면 이제 실험이 나오죠. By having 슈퍼마켓의 그 마트의 매니저에게 뭘 시켰냐면 야 너네 한번 forecast 해봐. 예측 한번 해봐. 근데 뭐에 대한 예측이냐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봐. 올해의 돼지바였나요? 조스바였나요? 조스바가 얼마나 팔릴 거냐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이 또 컴포지션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아니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지. 나와 있는 단어들이 중요하니까 그 단어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에게 변형보다는. 그래서 종합적인 예측. 이 컴포지션이라는 게 통합 또는 종합적인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종합적인 예측을 갖다가 만들었죠. 근데 그 종합적인 예측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두 개를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averaging 평균을 낸 거예요. averaging A with B. 결국 이러한 판단과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예측인데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계적 모델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평균을 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판단은 인간의 판단일까요? 기계적인 또는 통계적인 판단일까요? 인간의 판단이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과 그 다음에 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계적 모형의 그러한 예측, 기계적 판단, 인간적 판단과 기계적 판단 이 두 가지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죠. 내용을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를 했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어법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는 게 여기서 먼저 haveing부터 볼게요. hav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forecast라는 슈퍼마켓 매니저로 하여금 이 수요를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도록 시켰다라는 목적격 보호자의 forecast 원형 나온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렬도 봐야 돼. 이 병렬도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역동사보다는 having 다음에 creating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병렬을 지금 이 병렬이 좀 까다로운데 이 병렬을 forecast와의 병렬을 보게 되면 create라는 원형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러한 종합적인 예측을 갖다가 만드냐면 매니저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호치와 블랙버그예요. 그러면 이러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건 매니저들이에요. 너 올해 이거 얼마 팔릴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해봐. 근데 그래놓고는 그 매니저들한테 예측을 시킨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짬뽕이라기보다는 평균 내가지고 종합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호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호치라는 사람과 블랙버그라는 사람이 시킨 다음에 이러한 종합적인 예측을 만든 거야. 마켓 매니저한테 만들라고 시킨 게 아니라 마켓 매니저한테는 야 네가 보기에는 수요가 어때? 이것만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판단, 그들의 예측 매니저들의 예측을 갖다가 통계 모형과 결합해가지고 이 종합적인 예측을 만든 건 이 호치 같은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having과 creating의 병렬이 되는 거죠. 요런 거 좀 이제 신경 쓸 것 같아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또 약간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시험 때 막 생각하다 보면 또 말리니까. 그래서 having과 creating이 바로 호치 같은 분들이 한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주제가 나오는데요. 뭐 실험은 간단하게만 얘기했고요. 여기서의 로직, 논리가 뭐냐면 대기하인데요. 통계적 모형은 뭐만을 가정하느냐? assume, 가정하다, 추측하다. 뭘 가정하냐면 통계적 모형. 안정적인 조건을 갖다가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것이다. 작년에 10개 팔렸으면 올해도 10개 팔릴 것이 일관적일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통계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적 모형은 뭘 할 수가 없냐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account for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설명 못하면 효과는 효과인데 무엇의 효과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효과. 근데 무엇에? 이러한 새로운 사건이 수요에다가 미치는 그러한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죠. 변화하는 올해는 뭐 이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날씨가 너무 더워졌다든가 또는 뭐 올해 날씨가 뭐 이제 오히려 추웠다든가 여름이 그러겠지만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또 뭐라 그랬죠? effect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효과잖아요. 근데 여기에 on이 나오고요. 여기에 of가 나왔어요.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사건의 효과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건이 어디다가 영향과 효과를 미쳐요? 수요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적어줬던 게 effect of A on B. A가 B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바뀌었죠. effect on B
of novel event A가 되겠어요. 결국 새로운 사건이 수요에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전치사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지문이. 그러면 그 새로운 사건의 예시가 뭐예요? 이러한 경쟁자들의 행동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의 출시, 인트로덕션이라는 게 도입이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새로운 제품이 마트에 도입되었다는 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야. 신상품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진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액션인데 이 서치에지에 같이 걸리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액션인데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 경쟁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가격을 낮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갖다가 뭐 유명 연예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 액션과 인트로덕션 출시는 출시인데 새로운 상품의 출시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변화되는 사건이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컴퓨터 모델, 통계 모델, 기계 방식은 추측을 못한다는 거야. 설명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와 반대로 인간의 경우에는 incorporate도 있다 또 얘기했지만 키워드예요. 통합할 수 있다는 거야. 통합이라는 게 다 합친다는 거죠. 뭘 통합하느냐? 그들의 판단에다가 이런 새로운 요소들, 경쟁자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의 출시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the composite, 종합적인 이 종합적이라는 건 두 개를 짬뽕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의 평균이다? 인간의 판단과 통계적 모형의 그러한 평균이죠. 이것이 어떻다고 판명되어져요? To be more accurate. 좀 더 정확하다고 판명되어진 거야. 아, 이게 더 정확하구나. 당연히 누구보다 정확하겠어요? 인간 따로, 그 다음에 통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갖다가 평균 내서 종합적인 게 더 정확해지는 거야. 결국 뒤에 나오는 than이 나오면서 뭐보다 더 정확하느냐? More accurate than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보다는 더 정확하죠. 그러면 그 A, B는 당연히 각각이니까 통계적인 모형 각각과 그 다음에 홀로 일하는 즉 통계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인간적 모형에 보다 따로따로보다는 either A or B 얘네보다는 이것을 종합하고 평균 낸 게 더 정확하다라고 판명되어졌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쭉 보긴 했지만 일단 글이 순서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법이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법이 막 명확하게 뭐 가정법이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했잖아. 능동수동이라든가 단복수라든가 원어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아까 그 병렬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쉽지가 않고요. 물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조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에 요약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휘를 갖다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어떤 식의 대조관계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모형, 인간적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약간 내가 기계 쪽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인간 대 기계의 방식이기 때문에 통계적 모형, 어떤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계적 모형을 B라고 했을 때 지울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대조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주목했냐면 consistency는 일관성이고요. 얘는 A 개념이에요? B 개념이에요? B 개념이에요. 얘가 B예요. 통계 모형이 항상 일관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항상 미덕, 좋은 것만이라는 게 불분명해. 안 좋을 수도 있구나. B가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러면 결국 인간의 판단력 중에 장점들 중에 하나가 뭐다?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통계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장점일 수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한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B는 항상 옳다라는 게 불분명하다는 점. 그 다음에 오히려 A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를 주목했다는 거야. A가 좋을 수 있다는 게 불분명하다는 게 아니라 A는 좋고 B가 좋다는 게 불분명하다는 걸 주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 대과 요 대세. 저 noted의 대과 요 대시 병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뭐가 유리하다? 인간의 판단이 바로 A가 되겠고요. 그리고 통계적 모형이 B죠.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컴바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도 이 두 분이 어떻게 이거 갖다가 검증했냐면 이 가능성을 결합하는 게 유리하다는 가능성을 먼저 슈퍼마켓 매니저한테 시킨 거야. 슈퍼마켓 매니저는 당연히 A죠. 인간에게 야, 너 먼저 올해 어떤 특정 제품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한번 예측해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 두 개의 종합적인 예측을 한 거예요.
인간한테 먼저 시킨 다음에 근데 어떻게 했다? 평균을 냈죠. 이러한 인간의 판단을 average A with B, A와 B를 평균낸 거야. 80이고 90이면 아니 8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통계 모형에 의한 예측.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계 모형의 예측이 바로 B가 되죠. 이 두 개를 평균 내서 종합적인 예측을 하신 게 바로 이 허치랑 두분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먼저 시킨 다음에 그래 네가 봐봐. 그 다음에 통계 모형과 합쳐 평균 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두 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논리가 뭐냐면 통계적 모형은 당연히 B였잖아요. 이 B는 뭘 할 수 없다? 새로운 사건, 경쟁자에 의해서 채워진, 취해진 그런 행동과 같이 또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와 같은 새로운 사건이 이런 수요, 상품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B는 안정적인 조건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늘 똑같을 거야. 작년과 똑같을 거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간은 A잖아요. 인간은 이러한 그들의 판단에서 새로운 요소들까지를 같이 판단에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결론을 갖다 내리면 A는 좋고 B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결국 인간에 의해서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결합하고 평균 내는 게 중요하다를 갖다가 주제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 종합적인 것. 그 종합이라는 건 A와 B를 평균 낸 거죠. A와 B의 평균. A와 B의 평균이라는 그 종합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정확하다?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나오는 게 통계 모형은 B였고요. 매니저는 A였기 때문에 A, B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두 가지를 평균 낸 게 더 정확하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괜찮죠? 질문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법만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면은 이게 요댓과 요댓이 병렬이라는 건 문법은 못 나오죠. 문법적 형태로는 예마의 병렬을 볼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은 내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병렬을 이해하게 되면 내용적으로 결국 일관성이라는 B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A가 변하는 환경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내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문법에는 원어원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 having과 creating의 병렬은 정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이분만 얘기하면 인간에게, 매니저에게 너 예측해봐라고 시켰고요. 누가요? 이 분들이 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그걸 시킨 걸 바탕으로 해서 그 A와 B를 갖다가 평균 내가지고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 내므로써 by having, by creating 이렇게 좀 요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effect 다음에 of랑 on이 바뀌어져 있는 거 일반적인 경우가 바뀌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건이 수요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B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안정적인 것만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법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두 번째 거가 counter shading. 얘는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요지 적고 있나요? 요지 counter shading이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적인 소재인데요. 명암 역유형 보호색이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명암이 뒤집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뒤집혀 있다는 건 원래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태양이 위에 떠 있으니까 보통은 윗부분이 밝고요. 아랫부분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부러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이 그 방향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짙은 색깔이에요? 윗부분이 짙은 색깔이고요. 배 쪽이 연한 색깔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명암이 뒤집혀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워야 되잖아. 위가 밝고 아래가 그늘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갖다가 뒤집은 게 바로 명암 역위.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명과 암이 원래는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워야 되는데 그게 뒤집어서 실제 동물들은 위가 어둡고 아래를 연한 색깔, 밝은 색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보호색이 된다는 거야. 내가 환경 속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동물들이 캐모플라지, 위장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위주의 문장들을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 counter shading이라는 것. 일단 counter shading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뭐냐면 시각적으로 flattening, flat이라는 게 평평하다는 형용사. flatten 하게 되면 평평하게 하다. en 붙여서 동사가 되죠. flattening이니까 말 그대로 시각적 평평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적인 평평화라는 건 똑같이 만든다는 거야. 평평하게, 고르게, 위아래가 같게 만드는 게 바로 시각적 평평화가 되겠어요. 그게 뭔 말이냐? 좀 들어보면 알겠죠. 평평화라는 게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 제일 올바른 해석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해하는 게. 그러면 그 시각적 평평화가 뭘 해주냐면 동물들에게 캐모플라지 일단은 키워드죠. 위장.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환경에 숨어 들어가는 위장을 제공해준대요. 평평해지면, 시각적으로 평평해지면 위장을 제공해준대요. 자, 그러면 이제 40자 정보가 나오는데, 햇볕이 어떤 물체를 당연히 위로부터 해서, 태양이 아래부터 떠오르지 아래서 위로 비추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햇볕은 어떤 물건을 위로부터 조명을 해요. 밝혀줘요. 일루미네이트, 조명하다 밝혀주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물체는 위쪽이 가장 밝아지겠죠. 위에 햇빛을 받으니까 거기가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The color of the object, 그 물체의 색깔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shade, 그늘지게 되는 거예요. 동사로 쓰였죠. 근데 어떻게? 어둡게 그늘지겠죠. 근데 어느 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둡게 그늘져지는 게 바로 당연한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쉐이딩, 이러한 그늘 또는 이러한 음영,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운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물체에게 깊이감을 줘요. 이 물체에게 깊이감이라는 게 여기가 위구나, 여기가 밝고 아래가 어두우니까 위아래에 어떤 명암에 의한 그런 입체감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깊이감을 주다 보니까 결국 뭘 허락해 주냐? 그 물체를 보는 사람에게 그것의 모양을 구별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뭔가를 갖다 좀 확인을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이때는 이 쉐이딩이 이 물체에게 깊이감을 주고요. 물체에게 깊이감을 주니까 이건 사형식 구조죠. 물체에게 깊이감을 줘. 뭔가 입체감이 나타나. 아,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구나.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게 그것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gives와 allows 명령이고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 이때 이치는 누구예요? object가 될까요? 아니면 viewer가 될까요? object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슴을 본다면 우리가 사슴을 볼 때 사슴의 형태가 구별되는 거죠. 아, 저 새끼 여기가 머리, 여기가 꼬리, 여기가 다리,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는 게 바로 이러한 음영의 역할이죠. object의 형태가 구별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만약에 동물이 만약에 뒤에 이제 나오지만 동물이 위아래가 똑같이 갈색이라면 결국에 이러한 햇빛에 의해서 동물의 형태가 드러나니까 결국 동물이 위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감이 생겨가지고 아 여기가 튀어나왔네, 여기가 들어갔네, 여기가 기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의 형태가 구별되다가 딱 보면 사슴이고요, 딱 보면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이런 게 구별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잘 봐야 되는데 일단 substrate이라는 건 이가 기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밑바탕이라는 뜻인데요. 이 밑바탕이라는 건 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밑바탕이 동물의 밑바탕, 그러니까 밑바탕이라는 게 동물의 다리 쪽이거나 배 쪽이거나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에요. 땅이야, 땅. 주변 환경이에요, 이게. 숲이든 초원이든 아니면 밀림이든. 그래서 비록 여기 보면 그러므로 비록 even if에 비록 뭘지라도 이 동물이 정확하게 그러나 균일하게 the same color of the as the substrate, 그 동물이 색깔이 똑같아. 근데 어떻게 색깔이 똑같냐면 누구와 주변 환경과 색깔이 똑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주변이 갈색인데 이 동물 사슴도 갈색이야. 근데 어떻게 똑같냐면 이제 여기를 봅니다.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주변 환경과 똑같은 갈색일지라도. 근데 exactly, 정확하게 똑같은 색이야.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이면 위장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겠지. 완전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균일하게 똑같다는 거야. 위도 갈색인데 아래도 똑같은 갈색이야. 그러면 이 유니폼이라는 건 위장에, 우리가 약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위장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똑같게 같은 거는 좋은 거거든. 근데 균일하게 똑같은 건 안 좋아. 오케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exactly 다음에 유니폼이가 왜 but이 나오냐면 and 아니야? 정확하게 똑같으면서 균일하게 똑같으면 and 아니야? 정확하게 똑같은 건 위장에 유리하지만 유니폼이 균일하게 똑같은 건 위장에 오히려 불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버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으면 좋은 거잖아. 그러나 균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 동물은 뭐 할 거다?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언제? 이 햇볕에 의해서 조명받았을 때. When illuminated. 그래서 여기에는 when 다음에 is가 생략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런 문법이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동물이 햇볕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조명되어졌을 때 쉽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쉽게 눈에 띈다는 건 위장이 안 된다는 거죠.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똑같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 갖다 한번 그려볼까? 동물 갖다가 뭐 이렇게 그려 이렇게 너무 균일하면 결과적으로 위가 밝아지고 아래는 진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깊이감이 생기면서 우리 보는 사람 또는 사냥꾼 또는 이제 포식자가 이 동물의 형태가 드러나니까 저 새끼 저기 있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아무리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이어도 균일하게 똑같게 되면 눈에 띄기 때문에 위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봐야지만이 이그제플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즐리, 위저블이라든가 이런 어휘들이 이제 눈치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정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때요?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그들이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어둡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들은 위쪽을 갖다가 더 진한 색깔을 택하고 아래쪽은 연한 색깔을 띠는 게 이게 바로 명암이 뒤바뀌어 있는 카운터 쉐이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워야 되는데 이 색깔을 갖다가 오히려 위를 갖다가 진한 색깔로 아래쪽을 허연 색깔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실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동물들이 이런 명암 여기형인 카운티 쉐이딩을 갖춘 동물이 위로부터 조명되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the darker back, 더 어두운 등 부분, 이 등 부분이 위쪽이에요. 우리는 서 있지만 동물들은 엎드려 있기 때문에 등이 위가 나는 거지. 이 어두운 등 부분이 lightened, 밝아져요. 그리고 the lighter, 더 밝은 배 부분, 배가 아래쪽이겠죠? 아래쪽 부분은 shaded, 그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윗부분이 연해지고요, 밝아지고요, light해지고요. 그 다음에 밝은 아래쪽 부분이 다크해지는 거죠. 어둡게 그늘지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아래 색깔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균일한 색깔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뭐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동물은 뭐처럼 보여요? 하나의 색깔. 위아래가 똑같은 색깔이 되면서 결국 어디와 함께 blend in with 섞여 들어가느냐. 무엇과 함께? substrate. substrate를 뭐라고 이해해야 돼? 밑바탕과 섞여 들어간다는 건 주변 환경과 섞여 들어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 이러한 색깔의 컬러레이션, 색깔, 색채 같은 뜻입니다. 이 색깔의 패턴, 즉 카운터 쉐이딩. 이러한 색깔의 패턴, 위가 진하고 아래가 연한 게 바로 카운터 쉐이딩이고요. 이러한 패턴이 뭘 해버린다? 디스 패턴이 주어고요. destroys, 파괴해버려요. 뭘 파괴하냐? 시각적 인상. 그 생명체의 모양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을 파괴한다는 건 결국 잘 보이게 한다는 거야?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딱 시각적인 여기가 머리, 여기가 아래, 꼬리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시각적인 인상을 파괴해서 안 보이게 해서 위장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섞여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색깔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색깔의 패턴이 이 동물로 하여금 주변의 백그라운드 배경과 한 번 더 blend in with 섞여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나치게 내용적인 글이에요. 지나치게 내용적이라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순서 흐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용과 순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카운터 쉐이딩이 뭐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건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운 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움인데 햇빛을 받으니까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가지고 위를 진하게 만들고 아래를 갖다가 허옇고 밝고 옅은 색깔로 만드는 게 바로 카운터 쉐이딩이고요. 오히려 균일하게 같은 색깔로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깔을 갖는 것보다 주변 환경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이 일단 보통 색깔이면 주변 환경보다 진하게 위를 갖고요. 주변 환경보다 어둡게 해야지 햇볕이 밝았을 때 얘네는 옅어지고 얘네는 어두워지면 결국 주변 환경과 균일하게 똑같은 색깔이 되면서 위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건 뭐다? 이러한 시각적으로 평평하는 게 뭐예요? 시각적으로 울퉁불퉁하다는 건 눈에 들어와.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옅고. 근데 평평하다는 건 색깔을 균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각적 평평화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바로 동물에게 평평해지니까 원래 평평하지 않았는데 햇볕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평평해지니까 동물들에게 캐모플라지를 위장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햇볕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어깨요. 동물을 위로부터 빛을 비치면 그 동물은 위는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색깔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래쪽 바닥을 향해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위가 밝아지고 아래가 어두워져.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밝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물에게 깊이감을 주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동물의 모양이 구별되어지는 게 허락되어지는 게 바로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비저블해지는 거예요. 위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록 여기도 내용이 주변 환경, 서브스트레이트를 계속 환경이라고 할게요.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아는 것보다 환경과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균일하게 이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 물체가 빛을 받게 되면 눈에 쉽게 띄어가지고 위장이 안 돼버려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다는 거지. 그 관계에 덫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은 건 좋지만 균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대이지. 실제로 어떻게 돼? 이제 이 순서가 이런 순서가 좋은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들의 아래쪽보다 위쪽이 일부러 미리미리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빛을 받게 되면 위쪽은 이런 darker back 등이 위쪽인 거야. 저 어두운 등 쪽 위쪽은 밝아지고요. belly가 아래쪽인 거야. 더 옅은 밝은 색깔의 배는 그늘져서 어두워지게 되는. 그러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밝은 곳이 어두워지니까 위아래가 퉁쳐가지고 결국에는 단일한 색깔로 눈에 보이게 돼. 결과적으로 동일해지는 거지. 원래 동일하면 달라 보이는데 원래는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균일하게 주변 환경과 섞여 들어가고요. 이러한 색깔의 패턴이라는 게 바로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시각적 인상을 파괴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하여금 주변 환경의 배경에 섞여 들어가도록 만든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과 순서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1강으로 가겠습니다. 11강까지만 이제 이 순서로 하고 4, 5, 6강은 원래 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11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4, 5, 6 순서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11강의 판매 유효기간인데 일단 요지 적으시고요. 여기가 내용적으로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부분 위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어요. 판매 유효기간 이것도 또 내용적인 거이고요. 11강의 4번 자, 판매 유효 기간이 뭐예요? 언제까지 이 물건을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또는 10일 동안 또는 뭐 한 달 동안 이런 식의 기간이 설정돼 있으면 그때까지 물건을 갖다 판매한다는 거야. 물론 그가 지나면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 변질되거나 상할 테니까 그런 식품에 대한 판매 유효 기간. 보통 이제 식품을 예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이 이거 정도 한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전화 한번 해보겠어요. There is a little doubt. little doubt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백하다의 뜻이에요. 분명한, 명백한. 네, 또는 명백. 물론 명사겠죠. doubt이. There is니까 주어 동사.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명백함이 있냐면 즉 의심이 없다라는 건 분명함이 있다는 거지. 뭐가 분명함이냐? 이게 문법적으로 동격이에요. 이러하다는 거가 의심이 없다. 그러면 뭐에 의심이 없냐? 뭐가 분명함이냐면 우리가 driven by라는 건 자극받는다 또는 추진되어진다는데 솔직히 아무리 이게 내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향받는다는 거야. 근데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 sell by that
판매 유효 기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확실함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날짜를 보고서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셀바이 게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러면 앞쪽 부분에서 일단 이 물건이 일단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이 물건이 뭐 하게 되면 날짜 판매 유효기간이라는 날짜를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It goes into 이건 쓰레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죠. 왜? 버려야 되니까. 판매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기가 또 내용적으로 나아가서 카본 풋프린트에게 탄소 발자국이거든요. 말 그대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탄소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이것도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이 물건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활동하게 되면 어떤 그런 화석연료라든가 뭐 이게 석탄소 이게 다 탄소를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쓰레기가 되면 쓰레기 흐름으로 들어가면 나아가서 뭐한다?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켜요.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많은 화석연료를 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의 흐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아가서 탄소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분사구문이죠. further는 부사기 때문에 컴마 찍고 ing 다음에 그러니까 컴마 찍고 further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도 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물건이 이때 이시 나타나는 건 아이템이 되겠고요. 이 물건이 판매 유효기간이라는 그 날짜를 지나치게 되면 일단 지나가게 되면 그 물건은 쓰레기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탄소의 발자국을 더 증가시키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한마디만 더 하는 건 뭐예요? 이 컴마 찍고 further increase는 and로 가면 and further increases 가 되는 거죠. 이건 계속 내가 강조를 하니까 그 물건이 쓰레기 흐름에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탄소의 발자국을 증가시키는구나. goes and increases. goes and increases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라. 뭘 기억하면 그러한 물품이 이미 수백 마일을 이동해 왔다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 선반, 여기 선반이라는 건 상점의 선반이겠죠. 상점의 진열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마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일단 쓰레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또 시작하는 거야. 뭘 시작한다? 또 다른 새로운 카본 마일저니 이런 탄소의 여러 이동거리의 여행을 또 시작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번 나오기 전까지 한 달락을 정리합니다. 자, 봐봐요. 판매 유효기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왜냐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버릴 거 아니야. 못 먹으니까.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생산되어져서 마트까지, 가게까지 오는 데에도 탄소 발자국을 남겨왔죠. 근데 이게 버려지게 되면 이게 이 아까운 이 자원이 버려지게 되면 그 이상의 또 탄소 발자국을 남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드는 데에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버리면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 글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까지 또는 이 물건을 여기까지 운반할 때까지 그 다음에 판매 유효기간이 버려져가지고 지나서 버려져가지고 또 쓰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환경적 피해를 입힌다. 탄소의 발자국을 남긴다. 그 얘기인데 이 부분이 주제는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지만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부터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이 글의 주제는 판매 유효기간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 근데 그 영향받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을 따른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많이 졸리죠. 저 이제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좀 잘 견뎌봅시다. 그죠? 우리 다 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지금 어제 수업이 12시에 끝났어요. 어제 수업이. 뭐 이제 올바른 건 아니긴 하지만 시험 때 급하면 원래 학원은 10시까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찌르면 걸리는 건데 근데 어제 수업이 12시까지 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한 2시가 잤는데 아침에 원래 내가 알람을 6시에 맞춰놨거든. 근데 못 일어났어요. 사실 뭐 4시간이나 자고 일어나는 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요즘에 좀 피로감이 쌓여있어 그런지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났고 7시 일어났어요. 7시 일어났고
준비하고 왔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뭐 늦는 건 아니지만 너도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선수잖아요. 나는 코치고 여러분들이 선수니까 선수 컨디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코치도 이제 뭐 감독 코치라고 내가 얘기할까? 뭐가 중요해? 그치? 선수로 뛰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죠. 내 컨디션이 나는 뭐 그냥 여기서 수업만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상관없긴 하지만 하여튼 파이팅! 힘내세요. 나는 응원밖에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응원밖에.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컨디션 안 좋은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한 시간 일찍 온 것도 내가 부른 거니까 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힘 좀 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이따 한번 정리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얘기했던 이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영향과 판단은 사람마다 개별적이고 입장마다 다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이 않다는 거야. 덧부터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우리는 뭐한다?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판매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낸다는 건 판단이 사람마다 같다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They are our own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의미가 돼요? 서로 다르다는 거야. 나만의 판단을 낸다는 거야. 그 예시가 누구냐? Those brought up during 2차 세계대전,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동안 성장한 이 bring up이라는 게 양육하다, 기르다니까 결국 양육을 당한 그때 길러진 분이에요. 그때 성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40년대, 1930, 40년대 이때 자라신 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종종 이런 표현 be scornful of 뭐한다? 경멸한. 경멸이 뭐야?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뭘 경멸하냐?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폐기물. 근데 어떤 폐기물이냐? 여기도 문법적인 부분이 살짝 나옵니다. They believe. 그들이 믿어요. 근데 뭐냐? 그러한 경고가 장려해버린, 그러한 경고가 장려하는 그러한 폐기물에 대해서 경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없이 살아가지고 물자가 없을 때 살았기 때문에 야 쓰레기 먹을 거 먹는 거 버리는 거 엄청 싫어할 거 아니야. 난리 날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먹는 걸 버리냐고 이 아까운 걸. 그래서 그들이 믿기에 이러한 경고가 장려한다고 믿으시는 그 끔찍한 쓰레기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이러한 2차 대전 동안 성장하신 분들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문법을 갖다가 안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brought up 과거분사죠. bring up이라는 건 양육하다, 기르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니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여도 어렸을 때는 애기였을 테니까 길러지기 때문에 과거분사의 pp로 꾸며주고요. which된다. who were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who were brought up. 그리고 또 문법 봐야 되는 게 이분들이 경멸하는 게 뭐라고요? 끔찍한 쓰레기를 경멸해요. 여기 목관대가 빠진 거거든. 근데 뒷문장에 어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2차 대전 때 성장하신 분들이 믿었던 쓰레기가 아니라 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한 경고가 장려한다라고 믿었던 쓰레기죠. 그러면 목관대 대신에 뒷문장에는 어디가 불완전한 거예요? believe D가 아니라 encourage D가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때 이 경고가 뭘 나타낼까요? 이 글에서는 이 경고가 뭘 나타내요? 판매 유효 기간이죠. 판매 유효 기간이 왜 경고인 거야? 이 날짜가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경고잖아. 그 경고 때문에 뭐가 장려되었어요? 쓰레기가. 요즘 사람들은 날짜가 좀만 지나면 버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걸 이분들은 연락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문법을 하다 문법은 뭘 봐야 돼요? does가 주어니까 are가 동사죠. 일단 단복수 맞춰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잘하는 걸 당했기 때문에 성장, 양육을 당했기 때문에 수동의 brough트고요. 그리고 끔찍한 쓰레기인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가 그들이 쓰레기를 믿는 게 아니죠. 이러한 경고, 판매 유효기간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양산되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믿고 있죠. 아 유효기간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은데 우리 집 애들은 날까지 오면 다 버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십니다. 결국 성장 과정에 따라서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배탈 날 걸 피했어. 아주 고마워.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너무 싫은 것 같아. 너무 요즘 물자에서 아까운 줄 몰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제조업자예요. 여기 또 내용도 알아야 돼요.
식품의 제조업자는 여기 또 문법이 있는데 식품의 제조업자는 뭘 가지고 있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단 형태를 보여줄게요. 언제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뭘 만들 때 무언가를 만들거나 재배할 때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그 상품이 식품이겠죠? 상품이 선반 어디에? 마트에 편의점의 선반 진열장에 도달할 무렵이면 그게 이미 has been traveling 이동해 왔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이동해 왔냐면 for so many days 여러 날 동안 그리고 장거리 동안 긴 거리를 possibly 아마도 긴 거리를 그 다음에 장기간 동안 한 몇십일까지 그렇고요. 한 며칠 걸린 거야. 열흘 걸린 거야. 아마도 한 몇백 킬로 달린 거야. 한 몇백 마일 달린 거야.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내가 이제 구조 파악은 이렇게 이미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식품 제조업자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언제 가지고 있냐? 제품을 만들면서 이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알고 있다는 거야. 뭘 알고 있냐면 어떤 상품이 이 진열장에 도달할 무렵이면 그 상품은 이미 긴 시간과 긴 거리를 이동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왜?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을 제조하는 내가 달걀, 계란을 생산해. 내가 이제 양계업을 하는 닭 키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닭을 키우면서 닭을 키우는 거는 알을 낳으면서 알을 생산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이 알이 이 계란이 이게 이마트까지 가는 데에는 열흘이 걸려. 그 다음에 500km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도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바로 전문가예요.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법이 이때 이 대시 뭔 대시? 동격이에요. 누구와의 동격이에요? view와의 동격이에요. 이게 바로 동격인데 관점이 이거죠. 그리고 이 대세 문장은 뭐냐? 동격의 뒷문장이 완전히 될 거 아니야? 뒤에 문장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상품이 이미 선반에 도달할 때 무렵이면 장거리, 장시간을 이동했다라는 게 관점의 또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게 원래 앞에 명사가 나오고 추상명사죠. 대시 나오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동격 관계잖아요. 내용적으로 이 뒤에 있는 요 문장과 요 앞에 있는 명사가 이퀄 관계가 되잖아요. 관점인데 이게 이미 장거리와 장시간을 이동해 왔다는 게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미친 문장은 이 명사와 that 사이에도 왼절이 낑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that과 문장 사이에도 by the time이라는 절이 낑겨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낑겨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기가 더 어려우니까 얘는 진짜 잘 봐야 돼. 이 문장도.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명사가 view예요. that 나왔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의 시작이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when절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by the time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낑겨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고요. 거기다가 좀 너무 심했어. when절은 또 분사구의 형태예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이 ing와 ing 병렬이죠. 이 제조업자가 무언가의 식품을 만들고 기르면서 재배하면서부터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대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 물건이 바이 더 타임이 접속사예요. 뭐뭐할 무렵에 그 물건이 선반에 도달할 무렵이면 그 물건은 이미 장거리 장시간을 이동했다라는 관점을 이미 이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 좀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냐면 대절을 이 제품이 합리적으로 소비되어질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 90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내가 계란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계란을 90일 동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 아니 어떻게 알아? 내가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내가 90일 후에 먹었더니 90일 지났으니까 좀 약간 이상해. 계란이 막 부화하려고 그래. 썩었어. 막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이 제품의 판매 유효 기간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건 90일짜리야. 어떤 날 여름에는 70일이야. 이런 걸 알고 있잖아. 빨리 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뭘 알고 있냐면 90 days, 90 days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이렇게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90일에서 뭘 빼는 거죠? 이동을 위한 많은 날을 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판매율이 된다. 이걸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제조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용도 설명하면 자 내가 계란을 갖다 생산하는데 우리 계란은 90일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계란은 판매 유효 기간을 90일로 잡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분들은 또 뭘 알고 있냐면 90일에서 이게 이마트까지 가는데 20일이 걸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검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원들 나와가지고 뭐 닦고 뭐 이쁘게 포장하고 이런 기간 때문에 도달하는데 20일이 걸린다 라고 하면 20일을 빼야겠죠. 그러면 왜 세로를 했지? 20일을 빼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분들은 판매 유효 기간을 며칠로 정할까요? 70일로 정해야 되는 거야. 날짜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면 4월 1일 갖다가 판매 유효기간 하면 깔끔하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날짜를 90일 동안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으면 안 돼. 70일 동안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야지 마트에 도착했을 때 그로부터 70일 동안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마트에 도달할 때까지 날짜가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이 90일이라는 판매 유효기간이라면 그러면 그 기간을 빼 20일 뺀 다음에 이 제조업자들은 양심껏 70일이라는 판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구나.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 유효기간을 정하는구나. 입장 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겠지. 모르는 사람이면 90일이라고 적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기간 지나가지고 상해가지고 망해. 배탈 나. 근데 이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20일을 빼기 때문에 70일의 기간. 그리고 내가 또 문법을 얘기할 건 봐봐요. 주어는 90days예요. 근데 90days에서 빼기 so many days. 예를 들어 20일을 뺐다고 쳐봐요. 그러면 70일이죠. 70일이든 90일이든 단수야. 아니 어떻게 90days가 단수예요? 야 90일이 90개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일정 기간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10년은 긴 기간이다. 10년, 10 years are가 아니라 is a long time이에요. 10년이 10개야? 아니에요. 3650일이라는 하나의 기간이에요. 90일은 하나의 기간이에요. 70일도 하나의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0days를 우리가 복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아니, 단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기브즈가 맞아요. 90일은 하나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제조업자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옵니다. But 그러나 whether it becomes toxic 독성에 갑자기 음식 얘기하다가 독성이 나왔다는 건 누가 독을 탄 게 아니죠? 이 음식이 어때졌다는 거야. 아마 상했다는 거지. 그치? 그치? 상했다는 거지. 스포일, 상하다, 스포일. 이 식품이 독성이 됐는지 아닌지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 이건 또 뭐냐면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 유효기간이 하루 전이야. 그 다음에 당일이야. 하루 지났어. 그럴 때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는 누가 결정해? 소비자가 결정. 그렇죠? 하루 전인데도 불안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 지났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 결국 이 제품이 상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각 개인이 하는 문제라는 거야. 이것도 개인이 결정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음 문장이 연결이 돼요. It would seem to make sense.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뭐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냐.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perishable이라는 단어 그때 했을 때 뭐라 그랬죠? perish는 소멸하다 했지만 perishable은 소멸당하니까 상하기 쉬운. 상하기 쉬운. 상하기 쉬운 상품은 뭐 하는 게 not to buy large packs of 큰 포장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판매 유효기간 또는 우리끼리 유통기한 이런 거에 민감해. 그러면 계란 살 때 많이 사 적게 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우유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해. 날짜 지나면 절대 안 먹어. 그러면 우유 살 때 많이 사야 돼? 적게 사야 돼? 뭐가 합리적이야? 적게 사야지. 그쵸?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아. 대충 먹으면 어때? 안 적으면 되지. 그러면 많이 사도 돼. 결국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상하기 쉬운 제품의 경우에는 큰 포장으로, 큰 꾸러미로 구매하지 않는 게 이분들한테는 이치에 맞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상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게 비용 효율적인 거야. 뭐 하는 게? 차라리 많이 사는 게. 그러니까 상하기 쉬운 건 조금 사는 게, 큰 포장으로 사지 않는 게 이치에 맞고요. 상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갖고 막 이 꾸러미로 가는 거 생수 막 겁나 알죠? 그럼 한 100원이야, 100원. 생수통 하나에 우리 이거 그 편의점 가면은 생수 500ml 얼마죠? 1,000원인가요? 500원인가요?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 삼다수, 제주 삼다수. 근데 거기 가면은 물론 이제 노브랜드 그런 자체 상품이긴 하지만 생수통 하나에 100원만 100원. 엄청나게 많이. 물 안 썩으니까. 결국 포장에 따라서 많은 걸 다량으로 구매할지 소량으로 구매할지도 결국에 이러한 이게 상할까 안 상할까. 물이 상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물이 너무 오래되면 또 먹기 그렇잖아. 그런 것들도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까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내용 잠깐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잠깐 쉬도록 할 거야. 자, 초반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but부터가 진짜 문장이 시작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좀 정리해주면 첫 번째 나온 거 뭐예요? 2차 대전이에요. 갑자기 2차 대전 왜 나와요? 2차 대전에 성장하신 분들은 어떻다? 이런 판매 유효기간 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너무 싫어해. 아까워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 양심껏 판매 유기한을 설정하겠죠. 내 물건이 버려지고 나면 이제 자기한테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날짜 지나면 안 팔렸어요. 그럼 돈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할 거고요.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버려도 돼. 소비자들의 건강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맞게 판매 유기한을 설정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 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안 나와있지만 이 물건이 독성이냐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도 개인이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의 출생자들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판매 유효기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업자는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매 유효기간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고 해요. 소비자도 이 물건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사고 어떤 사람은 다량으로 어떤 사람은 소량으로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상관하는 거죠. 결국 판매 유효기간이 우리 소비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결국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 주제는 이거예요.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어떻다? 개별적이다,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계란은 50일, 우유는 열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분들은 날짜가 지나면 먹을 거고요. 이분들은 그 유효기간을 갖다가 본인들이 알맞게 설정할 거고요. 이분들도 날짜가 지나서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글의 주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내용적인 글인데 어법도 봐야 돼요. 그리고 순서까지. 순서 나오면 쉬워. 순서 나오면은 감사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 흐름의 순서는 쉬우니까요. 자, 근데 쓸데없는 얘기도 내용이 나오면 안 알리기 때문에 자,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판매 유효기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에는 의심의 여지가 동격대 뒤에 동격 더 중요한 대시 나오지만 날짜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되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탄소적인 영향력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얘가 쓰레기가 되면 또 다른 탄소 이동 여정을 떠나기 때문에 또 한 번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걸 중요한 게 아니야. 판매 유효기간 그러면 그러면 판매 유효기간 때문에 버렸잖아. 그럼 판매 유효기간이 없어야 돼? 그러면 다 먹고 죽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다? 여기가 주제문인데요.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어떻다? 우리 자신만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판매 유효기간 때문에 만들어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요. 제조업자는 이 문법 봐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자는 만들면서부터 얘가 선반에 도달할 때쯤이면 장거리, 장시간을 이동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결국 결정하는데 이 제품이 예를 들어 90일짜리라면 90일을 판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동을 위한 날짜를 뺀 게 바로 판매 유효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90days에서 기브즈도 문법을 보셔야 돼요.
문법이 나온 다음에 요 위 문장에 요 대절 그 동적인 뜻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 그 상품이 독성이 되는지 상하는지 아닌지는 또 무언가인데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whether들이 주어니까 단수 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목관대 빠져있네. 그 다음에 결국에 여기도 not to buy 이러한 상하기 쉬운 상품은 큰 포장으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not to buy 투부정사의 부정 반대로 상하지 않는 물품을 오히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이분은 10시가 되다 나오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